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직어국 정도 가면 괜찮지 않나? 직어국 정도 가면 평타 친 거 아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직어국 정도 가면 괜찮지 않냐? 하는 이야기가 많고요. 심지어 이제 모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는 직어국 이상부터 이제 가면은 인터넷 강의 수업료를 할인해주는 혹은 환불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10개 지역 거점 공립대학교, 직어국은 뭐지? 직어국 가려면 몇 등급 받아야 돼? 1편, 문과편,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일단 설명에 앞서서 직어국이 뭐냐. 보통 이제 저도 그렇지만 지방 거점 공립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지방 거점 공립대가 아니고 지역 거점 공립대라고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지역 거점 공립대가 훨씬 더 올바른 말이고, 거점 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라는 데에 가입된 전국 10개의 공립대학 중에서 서울대를 빼고 9개의 학교를 지역 거점 공립대학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대가 들어가야죠. 서울대가 들어간 10개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강원대학교, 그리고 경북대학교, 그리고 경상공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혹시 여기도 직어국 아닌가? 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 학교가 어느 학교냐면 일단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는 시립입니다. 시립이기 때문에 국립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직어국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는 국립이긴 합니다. 국립이긴 하는데 아직 거점 공립대까지는 아니래요. 그래서 거점 공립대를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 중이라고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대, 광주대, 울산대, 청주대, 전주대, 경기대, 또 경남대, 이런 학교는 그냥 사립대학입니다. 네, 그냥 지역 거점 공립대학이 아니고, 또 이제 세종대는 세종에 있는 거 아니냐? 세종시에 아닙니다. 서울에 있어요. 사립대학이고요. 이제부터 학과별로 지역 거점 공립대학교의 교과전형 등급 컷을 소개해 드릴 건데, 교과전형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평균, 그리고 이제 80% 컷, 70% 컷, 혹은 안 정리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공을 안 한 거예요. 최저 등급 컷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인원이 너무 적어서 학교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교과 전형으로 뽑지 않아요 하는 학과는 좀 뺐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안 할 거예요. 서울대학교는 서울대 등급 컷이 궁금하십니까? 전교 1등 하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빼고 대부분의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교과 전형의 등급 평균 순서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경북대학교입니다. 경북대학교가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인문계열의 학과가 31개 정도가 됩니다. 2020년 입결 평균이 2.33이고 80% 컷이 2.37. 2등급 초반이 가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엄청 높죠. 네. 가장 입결이 높은 학과는 사회과학대학의 신문방송학과입니다. 1.61에서 1.62까지. 경쟁률도 34대 1이고 1.61이 평균인데 1.62가 80% 컷이라는 건 거의 거기서만 간다는 거죠. 네. 거의 1등급만 가는 거고, 원래 문과에서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신문방송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이런 학과들이 가장 인기가 높고, 가장 입결이 낮은 학과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입결이 높은 학과는 약간 빨간색으로, 입결이 낮은 학과는 초록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입결이 낮은 학과는 사범대학에 있는 유럽어 교육학부 독일어 교육 전공. 네, 3.67부터 가고, 그 비슷한 학과가 이제 사범대학의 유럽어 교육학부의 불어 교육 전공. 3.64부터 가는데, 제가 2000년 정도에 이제 교생 실습 나갔을 때도 불어 선생님, 독일어 선생님들 계셨거든요. 네, 되게 그때도 독일어 선생님들 임용이 잘 안 나온다, 빈자리가 없다. 학교에서 좀 프랑스어, 독일어를 좀 요즘에 좀 안 하는 추세고, 일본어, 중국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학과들도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기가 사라지는 거죠.
다음은 부산대학교입니다. 경북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부산대학교도 학생들 사이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부산대학교의 인문계열학과는 35개 정도가 되고요. 2020년 입결 평균은 2.41등급, 그리고 80% 컷은 2.6. 그래서 한 2등급 중반 정도가 간다라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입결이 높은 학과는 사회과학대학의 행정학과입니다. 이 지방대학에서 행정학과, 이게 공무원 관련 학과가 인기가 많은 게 많아요. 교육학과나. 그래서 1.57에서 1.69까지 갈 수가 있고, 1.69가 적정 내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등급이 갈 만한 학과가 있다는 거죠. 부산대학교에. 그리고 가장 입결이 낮은 학과는 역시나 사범대학의 독일어 교육과입니다. 3.42부터 3.81까지. 근데 제가 지금 두 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에 다 독일어 교육과가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반대쪽으로 생각해보면은 인문계열 학생들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지역 거점공대학이 목표이신데 3등급 중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독일어 교육과나 프랑스어 교육과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서 제2전공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은 충북대학교입니다. 충북대학교의 인문계열 학과는 17개인데요. 2020년 입결 평균은 2.80, 그리고 80% 컷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2등급 후반 정도가 가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3 뒤로 막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충북대학교의 심리학과가 가장 높습니다. 심리학과 2.10인데, 문과에서 미디어학과 다음으로 인기 있는 학과가 바로 심리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언어문화학과가 가장 낮은 학과입니다. 3.78 정도의 학생들이 평균으로 잡혔는데요. 확실히 이제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이런 학과가 인기가 좀 떨어집니다. 다음은 충남대학교입니다. 충남대학교는 인문계열학과가 29개나 돼요. 이게 충북대학교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충북대학교는 17개밖에 없었거든요. 네, 충남대학교는 29개. 입결 평균 2.9, 그리고 80% 컷이 3.19니까 3등급 전후에 학생들이 들어갈 만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범대학교의 영어교육학과가 가장 높은 학과입니다. 1.82등급이고 80%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3명을 뽑는데 23명이 지원했대요. 그래서 7.7대 1이고 예비번호도 한 명만 빠졌으니까 초인기 학과죠. 거의 1.82가 평균이자 최저이자 최고이자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거의 요 등급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 같고, 가장 낮은 학과는 인문대학의 고고학과입니다. 3.98에서 4.30인데 고고학이라는 이름이 학생들한테 좀 인기가 없을 만한 학과죠. 인문대학 자체가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다 역사학도 아니고 고고학까지 줘버리니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학과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래도 이런 학과 가면 뭐 해먹고 사나, 뭔 직업을 갖나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 충남대학교를 목표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고고학과를 먼저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제2전공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4등급까지 가는 학과니까요. 다음은 전남대학교입니다. 광주 캠퍼스와 여수 캠퍼스가 2개가 있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가 더 높아요. 인문계열 학과는 27개, 광주 캠퍼스에 19개, 여수 캠퍼스에 8개가 있습니다. 2020년 입결 평균 두 학교를 같이 잡으면 3.64고 80% 컷이 3.79인데 이거 의미가 없죠. 광주만 따로 떼서 봐야 돼요. 광주 캠퍼스는 3.07이 평균이고 3.20이 80%, 여수 캠퍼스는 5.02가 평균이고 5.21이 80%다. 광주 캠퍼스는 3등급 초반이 갈 만한 학교고 여수 캠퍼스는 5등급도 갈 수 있는 학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광주 캠퍼스만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높은 학과는 심리학과입니다. 2.25등급이 평균이고 2.38등급이 80% 컷이었어요. 2등급 중반, 2등급 초반 정도 학생들이 갈 만한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문과에서 미디어 다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리학과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 캠퍼스에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광주 캠퍼스에서 가장 낮은 학과, 입결이 낮은 학과는 사회과학대학의 문화인류고고학과 3.89에서 3.98인데 문화인류학도 인기가 별로고 고고학도 인기가 별론데 그거 묶어가지고
3.89, 3.98을 받아버렸네. 덕후를 받기에는 좀 난해해 보여요. 이게 역사학이나 철학과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덕후들이 좀 있으니까, 문과에는. 근데 이제 문화인류에다가 고고학까지 합쳐버리니까 사실 굉장히 매력 있는 학문이거든요. 저도 인문계열에 나왔지만. 그래서 덕후를 받기에도 좀 너무 난해하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수 캠퍼스를 말씀드리자면, 문화사회과학대학의 문화콘텐츠학부가 4.37에서 4.36. 이게 평균 수집 방식에서 80%까지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4.36 정도가 가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화 컨텐츠가 제일 높아요. 문화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이제 2000년 이후에 지역학, 역사학과를 뿌리로 이제 인문대학에서 많이 자라나는 학과인데, 요게 여수 캠퍼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라는 게 좀 재밌어 보이네요. 그리고 문화사회과학대학에서 전자상거래 전공이 5.79에서 5.88이에요. 가장 낮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기 있어야 될 만한 이름인데 도대체 왜 낮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쇼핑몰 운영할 것 같아서 그러나? 아니, 그런 쇼핑몰에 취직을 하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광주 캠퍼스에 꼭 들어가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화인류학과를 들어가셔가지고 제2캠퍼스 가시는 것도 괜찮고, 네, 그래서 제2전공 같은 거 해서. 그리고 여수 캠퍼스에 가시는 것도 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혹시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둘 다 전남대학교잖아요. 둘 다. 여수 캠퍼스인 걸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전남대학교에 전자상거래 전공했습니다. 이러면은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캠퍼스를 나눠놨는데 거기에 이제 좌지우지 되면서 2등급씩이나 점수가 차이 나는 게 좀 불합리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는 이런 캠퍼스들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경상대학교입니다. 경상대학교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인기가 좀 낮은데, 그래도 앞으로 제 생각에는 경상대학교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북대나 부산대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대도 같이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인문계열의 학과가 28개나 돼요. 그리고 2020년 입결평균 3.22, 그리고 80% 컷이 3.47. 입결 가장 높은 학과는 사범대학들입니다. 국어교육과가 2.26에서 2.37, 역사교육과가 2.21에서 2.27. 그러니까 교육과가 인기가 많죠. 원래 직어국의 교육학과가 인기가 높아요. 사실 수도권도 높긴 한데, 직어국은 그 지역에서도 학교가 있고 그 지역에서 선생님 하고 쉬고 싶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직어국의 교육학과들이 인기가 높고요. 입결이 가장 낮은 학과를 쳐다보시면은 한문학과입니다. 4.37에서 4.45인데 인문대학 인기 없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다 한문이에요. 한문학과 애매하긴 하죠. 사실 근데 수도권에서는 한문학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한문학과가 많이 설치돼 있지도 않아서, 그래서 이제 틈새를 노려가지고 한문 덕후들이 많이 지원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애매하긴 하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한문 전공해서 뭐 해먹고 사나, 어디다 쓰나, 나 어디 취직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요런 한문학과를 타고 넘어가가지고 경상대학교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4등급이니까요. 이게 지금 제일 인기 많은 학과가 2.26, 2.21인데 한문학과 4등급이라는 건 그냥 해볼 만한 거죠. 요 정도면. 그 마찬가지로 경상대학교도 다른 직어국과 마찬가지로 독어 동문학과, 러시아학과, 불어 불문학과가 인기가 낮아요. 4.4등급대예요, 다. 그러니까 4등급대인데 지역 걱정 국립대학교도 가고 싶고 경상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학과도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어디에서나 좀 고통받는 것 같아요. 불어, 독어, 노어. 근데 저는 러시아어는 괜찮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대학교입니다. 전북대학교 인문계열학과는 31개예요. 2020년 입결 평균만 제공했는데 3.29였습니다. 입결이 가장 높은 학과는 국어교육과, 역시 지역거점국립대학교에서 사범대학교 인기가 많기 때문에 2.13, 그러니까 전북대학교의 2등급 초반 받는 학생들이 국어교육과를 가신 거죠. 해당 지역에서 아무래도 선생님 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가장 입결이 낮은 학과는 중어중문학과입니다. 완전 의외예요. 중어중문학과인데
아니, 아무리 언어학과 인문대학이어도 중어 중문인데, 이 희한하죠. 그래서 혹시나 중국어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북대학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4등급인데요. 4등급 초반이 가는 것 같아요. 4등급이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혹시나 중국어과 생각하시는 분들, 국립대학교 생각하시는 분들, 전북대학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원대학교입니다. 강원대학교는 이게 캠퍼스가 셋으로 찢어져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삼척 캠퍼스, 도계 캠퍼스, 춘천 캠퍼스가 있는 것을 조심하시고, 춘천 캠퍼스가 가장 입결이 높은 학과, 그리고 삼척 도계순입니다. 인문계열학과 다 모으면 29개인데요. 삼척에는 2개, 도계에는 9개, 5개, 춘천에는 22개입니다. 이게 뭔지 이해가 되시죠? 춘천이 가장 큰 캠퍼스인 거죠. 2020년 이과 평균 다 잡으면 3.29에서 4.01인데 별 의미가 없고 따로 찢어서 보시는 게 좋죠. 삼척 캠퍼스는 4.2등급이 평균, 5.35가 최하 등급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도계 캠퍼스는 4.46이 평균, 5.38이 최하, 춘천 캠퍼스는 2.91이 평균, 3.48이 최하입니다. 정리해보면은 삼척 캠퍼스는 한 4, 5등급 학생들이 갈만하고, 도계 캠퍼스는 4등급 중반에서 5등급 중반까지, 그리고 춘천 캠퍼스는 2말 3초, 네, 3등급 전후 학생들 이 가기에 좋죠. 일반 사회교육과, 한문교육과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교육과 전형으로는 안 받는데요. 교과 전형으로 안 받는다고 해서 제가 표에 0명이라고 표시를 해놨고요. 네, 강원대학교에서 가장 입결이 높은 학과를 말씀드리자면 춘천 캠퍼스부터 사회과학대학의 신문방송학과, 간호대학의 간호학과인데 신문방송학과 2.3에서 2.5까지, 간호학과 2.4에서 2.7까지입니다. 엄청 촘촘하다는 뜻이에요. 평균이 2.3인데 최저가 2.5다. 평균이 2.4인데 최저가 2.7이다. 요 안에서만 해결이 되고 아마 대기번호, 예비번호도 거의 안 빠졌을 거고 경쟁률도 치열할 거예요. 삼척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디자인 스포츠대학의 레저 스포츠학과가 엄청 높거든요. 3.1에서 3.7인데 이 정도면 춘천 캠퍼스의 엔간한 학과를 갈 수 있는 정도예요. 이거 도계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디자인 스포츠학과의 사회복지학과가 3.9 등급으로 가장 높은데 사실은 도계 캠퍼스 같은 경우는 과가 많지 않은데 삼척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 이제 3.9를 받은 학과가 유아교육과랑 사회복지학과예요. 유아교육과는 3.9에서 5.1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것들, 바로 취직되는 것들을 선호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가장 낮은 학과, 경쟁률 입결이 가장 낮은 학과는 도계 캠퍼스부터 말씀드리자면 독립학부의 자유전공학과가 좀 낮아요. 네, 5등급에서 5.8등급이 가는데 사실은 인서울에서도 자유전공학부 하면은 있는데 경쟁률이 좀 높거든요. 입결도 높고. 근데 이게 강원대학교에선 반대예요. 이게 춘천 캠퍼스도 보시면은 춘천 캠퍼스의 자유전공학부가 3.6에서 4.3으로 좀 낮은 편이에요. 엄청. 그래서 강원대학교의 자유전공은 왜 낮을까? 나 같으면은 요걸로 갈 것 같은데. 춘천 캠퍼스에서 가장 낮은 학과는 또 엽기적입니다. 정치외교학과입니다. 3.8에서 5.8인데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과 인문계열에서 가장 엘리트들, 공부 잘하는 학과 학생들이 가는 학과가 정치외교학과거든요. 다음 삼천 캠퍼스에서는 인문사회 디자인 스포츠대학의 글로벌 인재학부 5.3에서 7.0, 꼴등이 7등급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글로벌 인재 하면은 왠지 좀 이렇게 인기가 높을 만한 조합으로 학과 이름이 짜졌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별론가 봐요. 혹시나 삼척 캠퍼스 가실 분들은 이 글로벌 인재학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주대학교입니다. 제주대학교에서는 인문계열 학과가 26개, 2020년 입결 평균은 3.56, 그리고 80% 컷은 3.95입니다. 가장 입결이 높은 학과는 사회과학대학의 행정학과인데 이게 진짜 미스테리예요. 야간이거든요. 야간인데 2.2에서 2.5까지예요. 평균이 2.2, 80%가 2.5. 야간인데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심지어 주간은 4.7이거든요.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쭉 입결을 쳐다봤어요. 2019년에도 야간이 3.2였고 2018년은 3.7, 2017년에는 2.2. 그러니까 계속 높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대학교 학생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혹시나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야간은 왜 높습니까? 저 너무 궁금하고요. 이 사회과학대학의 행정학과 야간을 빼면 왜 그런지 제가 모르니까 교육대학의 초등교육과가 2.4에서 2.9로 높습니다. 역시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의 교육학과는 높죠. 게다가 이제 초등교육과니까 초등교육과 하면은 이게 약간 제주도에서는 교원대 역할을 하는 거죠. 교대 역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인기가 높고 가장 인기가 낮은 학과는 경상대학의 회계학과입니다. 그래서 5.9에서 6점인데 제주대학교 좀 종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회계학과도 사실은 인기가 높은 학과거든요. 이게 경상대학 학과들이 대부분 인기가 괜찮은데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또 경상대학에도 야간에 경영학과가 있어요. 근데 이 야간 경영학과도 높아요. 3.1입니다. 주간 경영학과 4.8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왜 제주대학교는 왜 야간이 높습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꼭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 죽겠습니다. 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지원하시는 문과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이제 2등급에서 4등급까지가 지원하는 게 이제 평균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물론 종합전형으로 가시면 괜찮아요. 네, 조금 등급이 좀 빠져도 들어갈 수 있지만 제가 등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공부하시면서 여기가 지역 거점국립대학교의 커트다라는 거를 기준을 삼으시라고 준비해 봤고요. 저는 이제 2편, 이과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